그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네네. 그 그것도 뭐 영향- 20일에도 뭐 정부에서도 네. 뭐 발표를 했습니다만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청주에는 좀 그쪽 자금들이 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그렇죠. 있나요? 예, 어쨌든 지금 분위기상 보면 청주에 외부 자인이 들어온다는 거는 뭐 통계도 그래요. 외지인 비율이 작년 11월 같은 경우는 39%더라고요. 오, 매입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청주 시내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면 아주 어려워요. 이건 뭐 누구도 부정을 못 하실 텐데 이런 상황에서 외부 자본이 이제 방향이 쏠린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고요. 지금 청주가 시발점이 언제였냐면요. 울산하고 그러니까 여기 규제가 이제 정부의 규제가 좀 심해지면서 갑자기 울산이 거기도 청주랑 비슷하게 계속 떨어졌거든요. 계속 떨어졌다가 예.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소문이 조금씩 나요. 예. 그러다 보니 그때 왜 그러냐 했더니만 지금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규제가 되니까 그 이외 지역을 이제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지도를 놓고. 그러다 보니까 울산은 광역시인데 거기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주식 하시는 저는 네. 주식을 안 하지만 주식 하시는 분들도 저평가돼 있다. 많이 떨어진 거 좀 이거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렇구나. 근데 그분들이 투자를 할 때 어떤 걸 하냐면 아무거나 사지 않고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흔히까지는 아니지만 대장 아파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대장 아파트. 대장 아파트. 네. 대장 아파트. 주도하는 아파트. 네. 엄지 그 지역에 네, 이거. 별 4개 대장 네. 아파트. 별 4개. 네, 그래가지고 청주가 시작이 지뢰. 1차였죠. 그렇죠. 네, 저 없어서 못 판다는 얘기. 불과 얼마 안 됐죠. 네. 네, 그때 작년이죠. 네네네. 그걸 시작으로 해서 좀 오르고 있고 울산도 대장 아파트들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어요. 그렇구나. 건설업자가 아파트 지을 때 명칭을 대장이라고 이거 농담이고 대전 지역에 비해서 청주 지역 아파트가 근본적으로 네. 너무 저평가돼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아, 저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좀 하고요. 아, 동의한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전하고 청주를 딱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대전은 광역시고 인구도 거의 2배 차이 나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좀 차이가 좀 있고 근데 오히려 저는 천원짜고 좀 비교를 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규모도 비슷하고. 네, 규모도 비슷하고 인구 비슷하고 근데 지금 천안에 비해서도 청주가 10% 이상 그러니까 천안의 90%, 85%이 정도로 아파트 가격을 좀 보거든요. 예. 대전에 비해서는 뭐 대전은 워낙 스펙트럼이 좀 넓어요. 비싼 아파트와 싼 아파트들. 대전에 비해서는 뭐 한 60% 봅니다. 요즘 최근에 짓는 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지금 저평가된. 네, 저는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그렇게 동의를 아니 하시는 왜 네. 이렇게 저평가됐죠? 그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는 뭐 일반적 호재가 없고 여기 뭐 청주에 와서 살면 뭐 아파트 가격이 오르겠다라는 기대 심리가 좀 덜했던 거죠 지금까지. 근데 이런 얘기들이 또 매스컴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부분도 무시를 못해요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그래서 매스컴에서 많이 이제 청주 부동산 저평가돼 있습니다 이러면 또 저평가. 이거 방송 나가고 나서 막 청주에 막 부동산 막 부위 그동안 가지고 막 우리 청주 엄청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침체하게 만들었던 건 우리들이었어. 공급 과잉이다 맨날 떠들고. 지금 같은 이런 분위기가 얼마나 지속이 될까 이 부분도 좀 걱정이고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같아요. 예.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부동산을 이끌고 나가냐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지금 현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거의 규제 정책이죠. 21번 나왔어요. 21번. 그렇죠. 21번이면 2,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색깔이 다 누르는 겁니다. 여기 눌러서 여기 튀어나오면 여기도 누르고 다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전매 제한까지 간다는 거는 이제 지방광역시 돈이 모이니까 거기도 좀 누르겠다는 얘기예요. 지방의 광역시. 네, 지방의 광역시가 대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전은 오히려 제가 대전시하고도 얘기를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서로 인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규제가 필요하다 오히려. 너무 좀 과도하게 올랐다. 그러면 정부에서 정책을 내고 규제 지역을 지정하는 것도 국토부에서 하지만 지자체에서 올릴 수도 있어요. 지자체에서 우리 동네는 좀 심하니까 조정 지역이라도 좀 해주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좀 된 거 있고 그리고 이제 거주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조례로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대전에서 작년 말에 조례를 해가지고 거주 기간을 조금 늘린 것도 있어요. 그 대전 아파트를 분양받으시는 분들을. 그래서 그런 거를 본다면 청주 지역도 최소한 앞으로 정권이 이제 중간 넘어갔지만 끝날 때까지는 이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어딘가로 자금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 뭐 물론 청주뿐만 아닐 거예요. 원주 같은 경우도 지금 오르고 있죠. 네, 강원도 네, 원주 네, 같은 경우. 원주. 네. 강원도 원주도 따지자면 청주하고 비슷한 지방 소도시에 예, 예, 이제 예. 조금 중심되는 지역이에요. 춘천, 그렇죠, 원주, 그렇죠. 강릉 세 개밖에 없으니까 강원도가. 예, 예.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청주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금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너무 또 청주 지역이 심해진다. 그럼 또 청주 지역을 위한 어떤 정책이 또 억제 정책이 그러니까 현 정부가 물론 뭐 정권 재창출이 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 정부의 기조대로라면은 수도권은 계속적인 규제. 네. 그 자금은 우리 청주 같은 어떤 그 지방 도시고. 예, 지방 도시 쪽으로 계속 올 수 있다. 네, 저는 대표님 근데 보니까 이거- 지금 청주 원주기 써놓으신 거 아니에요 혹시 지금? 아니 원주는 제가 아까 네, 청주 TP 적어놓으셨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네. 이렇게 오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실수요자들은 별로 그렇게 반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죠. 상대적으로 또 아파트 값이 또 너무 올라버리면 요즘 뭐 상대적 박탈감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많은 집중이 없을까? 내 집은 내 집은 왜 어디야? 없을까? 이럴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아파트라는 게 우리가 사용하는 재화 중에 거의 가장 비싸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지금 모아가지고 3억을 모아서 아파트를 사야지 그러면 아파트는 5억이 되고 그래? 맞아, 그러면 5억을 모아야지 해서 5억을 모으면 7억이 되고 이게 부동산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약간 레버리지를 이용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은행에서 대출을 좀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무주택자, 그러니까 실수요자들도 여러 부류가 있을 수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특히나 이제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분양을 노리실 수밖에 없죠. 네, 분양에는 혜택이 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청약 통장 같은. 네, 통장은 무조건 있으셔야 되고 뭐 다자전이라든지 그 특별 공급을 조금 노리셔서 그쪽으로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그래도 좀 저렴하죠. 그런 분양가는 아직 1,000만 원 아래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3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할 것 같아요. 아우 조금 더 기다려 볼까? 아니면 지금이 진짜 이제 사야 되는 시기일까?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오를 때는 이렇게 올라요. 내릴 때도 이렇게 오르면 괜찮아요. 언젠간 만나겠죠. 지금과 그때 아니면 더 내려가든지 할 텐데 제가 바라보고 있는 특히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보다 내려가는 시점은 거의 없다라고 봐요. 그럼 거의 바닥. 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나 물론 지금 시세가 3억인데 2억 8천이 될 수는 있겠죠. 예. 안 되는 건 어느 예. 전국의 부동산 따져보면 그럴 수는 있겠죠. 네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탁 얘기할 수 있을 때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시점보다 저 아파트 가격이 싸질 거라는 기대는 안 하는 게 맞고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지금 생각해요. 말씀하시는 거는 새 아파트가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그런 노후 아파트 기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청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예전에 복명동에 혹시 아파트라고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한 10몇 년 전에 4천만 원, 3천만 원 예, 했었어요. 예. 우리 스태프들 중에서도 누구 하나 있어요. 네. 예, 잘 알고 그게 있습니다. 한 5천만 원 4, 5천만 원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몇 년 사이에 1억까지 쳤어요. 1억 천까지. 그 친구는 그만큼 아니었는데 네. 이상하다. 아파트가 그랬어요. 와우.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확보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너무 올랐으니까 다시 5천만 원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안 내려가요. 거기까지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이제 하방 경직성 이런 표현을 써요. 내려가기에는 좀 경직성이 생겨서 내려가는 거에는 쉽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대표님, 그래서 우리 화이팅 한번 화이팅. 괜찮대. 아니 저희 노후 아파트는 네네. 해당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렇지 않으시는- 그렇지 않죠. 이거는 네. 거의 뭐 흥덕구 일부 지역의 얘기 아니냐. 아니요. 아파트 뭐 물론 지역적 차이는 좀 있죠. 네. 최근에 지금 뭐 5년 10년 내에 진 아파트들이 가격에 대한 어떤 반영 이런 거는 좀 많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분위기가 반전되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지역을 봐도 오르는 과정에 있으면 예전 아파트들도 조금씩은 오르죠. 다 오르죠. 주식 전문가들이나 부동산 전문가한테 물었을 때 지금 살려는 사람한테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여쭤보려면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네요. 오. 사라. 네, 저는 지금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보시는 것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무리하시면 안 돼요. 부동산은 어차피 내가 대출을 껴야 되잖아요. 그럼 이자 부담이 계속 생기고 상환 부담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부동산은 지금 구매를 하시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실구매자. 분양 오래된 받으셔야 아파트를 돼요. 가지고 있어요. 네네. 한 22년 살았어요. 네네.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거는 뭐 개인 취향이잖아요.